이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잘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수분을 피부 안에 딱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람 김홍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있는 방법이지만 현재 미국의 SNS에서 상당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 뷰티 컨셉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주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바로 이것, 슬러깅입니다. 이 SLUG라고 하는 이 슬럭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달팽이가 지나고 난 뒤에 모양이 마치 끈적끈적한 그 느낌, 그런 것을 슬럭이라고 하고, 그러한 느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슬러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슬러깅은요, 사실 마치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고 난 뒤에 그런 느낌이 남아있는 듯한 제품을 바로 의미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바로 바세린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부 표면에 건조할 때 바르시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간 마치 달팽이가 지나간 같은 듯한 느낌의 끈적거림이 있는 듯한 것들이 피부에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 자, 이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지금 슬러깅이라는 거 소개를 할 때요, 바로 한국에서부터 온 K-뷰티다 라고 하는 것들이 딱 앞에 언급되어 있는 조금 색다른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페트롤라툼과 바세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보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머릿속에 딱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보습은 크게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가는데요, 수분을 피부 안으로 끌어당겨 주는 것과 이렇게 잡혀진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물과 마치 기름의 역할들이 섞여 있는 거죠. 로션 같은 경우는요, 물의 비중이 크죠. 오일이나 이런 기름에 대한 성분들이 적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분을 좀 끌어당겨주는 역할이 좀 더 강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림의 경우에는 기름이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일부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밀폐력이 좀 비교적 강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하는데 페트롤라툼은 완전히 밀폐만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존하는 화장품 성분 중에서 가장 밀폐력이 높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수분을 유지해주는 능력은 탁월한데요. 그래서 사실 이 페트롤라툼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아토피 피부염이나 피부 건조증 같은 피부가 상당히 많이 건조해지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죠. 마치 필름을 붙인 듯한 느낌으로 상당히 강한 밀폐력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피부가 되게 건조하신 분들이 있죠. 건조하고 내가 로션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고 오일도 발랐는데 그래도 눈 밑이라든지 옆이 너무 건조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페트롤라툼, 바세린을 살짝 눈 밑에 얇게 펴 발라 주게 되면 강한 밀폐력이 생겨서 기본적으로 수분이 잘 유지가 되고 좀 이런 건조하거나 당기는 느낌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법은요, 주로 어떻게 많이 하냐면 평소에 좀 쓰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낮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쓰기에는 이미 좀 너무 제품이 많이 기름지고 번들거리다 보니까 잘 번쩍번쩍거리는 것도 있고요, 마치 이렇게 선을 그려놓은 듯한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생활하기는 불편하죠. 그래서 보통은 잠을 자기 전에 보통 관리하는 방법으로 눈 밑에 얇게 펴 바르고 난 뒤에 주무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당히 이런 피부가 상당히 촉촉하게 유지가 잘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슬러깅이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페트롤라툼이 상당히 젤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기름지기 때문에 이게 모공을 막아가지고 여드름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페트롤라툼은 그 자체가 상당히 안정화된 성분입니다. 그래서 안정화된 성분이어서 주변과 반응을 잘 하지 않아요.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일으키는 코메도제닉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이와 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미네랄 오일이죠. 미네랄 오일도 초창기에는 되게 여드름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좀 더 오해를 받았다가 지금 현재 많은 연구에 의해서 여드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생기지 않는 논 코메도제닉, 여드름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물질로서 분류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많은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분자량이 커서 모공을 막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아무리 분자량이 커도요, 우리 피부에 있는 모공보다는 무조건 작습니다. 근데 이게 반응을 해서
주변에 있는 조직들과 반응을 하거나 염증을 일으킬 만한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 염증 반응이라는 게 이루어지지만 그런 것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입술에 바를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페트롤라툼이 워낙 큰 분자량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에서 분해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량이지만 계속해서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에 축적되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유럽의 페트롤라툼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의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좀 이런 먹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 찬반이 아직은 많긴 하지만 피부에 발랐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몸에 굳이 그런 성분들을 넣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좀 더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페트롤라툼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입술 주변에 먹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품에서는 좀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슬러깅에 대한 단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끈적거리고 생활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거 말고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성인 분들이 썼을 때는 조금 그 질감이 너무 또 번들거리는 단점들이 또 있으니까 사실 사용감 때문에 꺼려지는 거지 지성이라고 해서 꼭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건성과 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말씀드릴 때 건성은 수분이 없는 상태, 지성은 오일이 많은 상태죠. 그래서 건성과 지성은 반대는 아니에요. 지성인 사람들이 수분이 없는 경우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만약에 피부가 건조하다면 이 슬러깅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저녁에 그렇게 슬러깅을 하는 방법보다는 건성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해보시고 지성인 분들의 경우는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서 너무 건조하다면 그렇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